제13화, 과거에서 온 손님, 재혁. 내 가게는 이제 나만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었어. 난 매일 아침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지. 청소는 일종의 의식이었어. 어제의 사연들을 닦아내고 오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과정. 난 여전히 불친절했고 말수가 적었지만 내 주방과 홀은 웬만한 식당보다 깨끗하게 빛났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건 역시 손님들이었어. 가게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지. 대신 분식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곤 했어. 그날 또 난갓 닦아낸 창문으로 무심하게 밖을 보고 있었지. 그때 가게 앞에서 망설이던 한 남자가 내 시야에 들어왔어. 익숙한 얼굴이었지.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며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 야, 김성호, 너 맞냐? 남자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페이지가 예고 없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고등학교 동창 박재혁이었지. 당시 재혁이는 반듯한 모범생이었고 난 문제아였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허름한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기억에 교집합이 있었지. 재혁이는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어. 십수년 만에 마주한 그는 학생 때의 총기는 온데간데없고 세상사에 심하게 닳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 네가 이런 가게를 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 재혁이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지만 숨길 수 없는 놀라움과 미미한 동정심이 묻어 있었어. 그 미묘한 감정이 내 방어 기제를 자극했지. 난 순식간에 예전의 날카롭고 비틀린 김성호로 돌아갔어. 알았으면 꺼져. 손님으로 온 거 아니면. 야, 이 자식 성질은 여전하네. 반갑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냐. 재혁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 그는 내가 붙여놓은 오늘의 메뉴를 보더니 피식 웃었지. 메뉴가 이거 하나냐. 장사 편하게 하네. 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재혁이 같은 놈에게 내 가게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거든. 그냥 빨리 주문이나 하고 사라져 줬으면 했지. 과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벌거벗겨진 것처럼 불편한 일이었으니까. 난 그런 재혁이를 힐끔거리며 관찰했어. 비싸 보이지만 여기저기 구겨진 와이셔츠, 풀린 넥타이, 그리고 언뜻 보이는 손목에 가죽 밴드가 낡아빠진 시계.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피곤해 저른 건지 초점 없는 눈동자. 잘나가던 모범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 그놈도 그놈 나름대로 세상과 한판 붙다가 거하게 깨진 게 분명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동질감보다는 반발심이 먼저 들었지. 네가 뭘 알아? 하는. 재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어. 가게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 찼지. 난 그 침묵이 싫어서 일부러 설거지를 핑계로 주방 안으로 들어갔어. 그릇 부딪히는 소리라도 내야 살 것 같았거든. 한참 뒤에 재혁이가 말했어. 야, 성호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왜 그렇게 어색하고 싫었는지. 혹시 제육덮밥 같은 건 안 되냐? 느닷없는 메뉴 요청이었지. 난 안 판다 고소와 붙이려 했어. 근데 재혁이의 다음 말이 내 혀를 붙잡았지.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고등학교 때 맨날 가던 그 식당. 뚱땡이 아줌마네 제육덮밥. 기억나냐? 그거 하나 먹으면 세상 시름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과거의 한 장면. 낡은 식당. 매캐한 고추장 냄새. 재혁이의 말은 내 뇌리에 잊고 있던 기억의 스위치를 켰어. 동시에 재혁이의 눈동자에 어른거리는 깊은 회한과 그리움이 내 심장을 찔렀지.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낯선 이 불행에 대한 공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나온 후회로 가득한 과거에 대한 공명이었지. 제14화 후회를 태우는 불맛. 제육덮밥. 재혁이의 말에 난 잠시 망설였어. 과거의 나를 아는 놈에게 내 비밀스러운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 자존심 문제였지. 근데 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 각성은 이번에는 내게 후회를 태워버릴 불맛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었지. 난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섰어. 내 손이 신선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집어들었지. 난 고기를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게 씹는 맛이 살아있을 최적의 두께로 썰어냈어. 간장과 생강즙, 맛술을 넣고 가볍게 밑간을 해 잡내를 잡고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었지. 제육덮밥의 심장은 양념장이잖아. 내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어.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섞고 다진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었지. 그리고 설탕 대신 냉장고 구석에 있던 사과 하나를 꺼내 강판에 갈아 넣었어.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과일의 기분 좋은 단맛과 연육작용을 동시에 노리는 내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이었지. 모든 준비가 끝나자 난 커다란 웍을 불에 올렸어. 웍이 뜨겁게 달궈져 연기가 피어오를 때쯤 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와 양배추, 당근을 넣어 순식간에 볶아냈지. 아삭함이 살아있을 때 채소를 건져내고 다시 웍에 기름을 둘러 밑간한 돼지고기를 볶기 시작했어. 치익, 강렬한 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어. 고기의 겉면이 순식간에 익으며 육즙을 가뒀지. 난 거기에 만들어둔 양념장을 쏟아붓고 미친 듯이 웍을 흔들었어. 양념이 고기에 코팅되며 웍 가장자리로 흘러내린 양념이 불에 그을리며 만들어내는 불맛. 가게 안은 순식간에 달콤하고 매콤한 식욕을 폭발시키는 향으로 가득 찼지. 난 큰 대접에 뜨거운 밥을 가득 담고 그 위로 방금 볶아낸 제육볶음을 산처럼 쌓아 올렸어. 마지막으로 통깨와 쪽파를 뿌리고 반숙으로 부쳐낸 계란 프라이까지 하나 얹었지. 이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꺼져가는 삶의 위지를 다시 불태울 에너지 덩어리 같았어. 먹어. 재혁이 앞에 놓인 제육덮밥은 그가 기억하던 추억의 맛과는 차원이 달랐어. 훨씬 더 강렬하고 정교하며 압도적인 비주얼이었지. 그는 숟가락으로 고기와 밥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 흐헉, 입안에서 불이 났지. 강렬한 매운맛이 혀를 때리고 뒤이어 사과의 은은한 단맛과 고기의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왔어. 아삭한 채소와 부드러운 밥, 그리고 반숙 계란 노른자가 모든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 재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미친 듯이 숟가락을 움직였어.
마치 몸 안에 모든 나쁜 기운이 땀과 함께 배출되는 것 같았지. 한참을 먹던 재혁이가 숟가락을 놓고 툭 내뱉었어. 사업하다 말아먹었다. 친구 놈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내가 욕심부리다 다 망쳤어. 투자금 다 날리고 친구 얼굴도 못 보게 됐고 빚만 산 놈이다. 그는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았어. 마치 뜨거운 음식이 그의 부끄러움과 자기 방어 기제를 모두 녹여버린 것 같았지. 오늘도 돈 빌리러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오는 길이야. 죽고 싶더라, 진짜. 그의 고백을 듣는 내 마음속에서 늘 나를 지배하던 냉소와 방어막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 실패자, 그건 내 다른 이름이기도 했으니까. 남의 눈에는 초라한 분식집 주인일 뿐인 나와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은 재혁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거야. 내가 처음으로 내 의지로 입을 열었어. 그래도 넌 뭘 해보긴 했네. 조언도 위로도 아니었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재혁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 그는 고개를 푹 숙였지. 식사를 마친 재혁이는 말없이 돈을 내려놓고 일어섰어. 그는 가게를 나가기 전 나를 보며 말했지. 고맙다, 성호야. 밥값은 나중에 성공해서 제대로 갚으러 올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패배감 대신 작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 재혁이가 떠난 가게에 홀로 남은 난 매캐한 제육볶음 냄새 속에서 처음으로 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했어. 늘 도망치고 외면하기만 했던 시간들. 수리다는 이제 낯선 손님뿐만 아니라 과거의 나까지 치유하는 기묘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야. 제15화 세상 가장 작은 축하연. 재혁이가 다녀간 후 난 꽤 오랫동안 그놈 생각을 했어. 잘난 척하던 모범생 녀석도 결국 세상에 두들겨 맞고 깨지는구나. 실패라는 게 나만 겪는 특별한 형벌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편해졌지. 지독한 외로움이 아주 살짝 옅어지는 기분이었달까. 난 여전히 매일 가게를 청소했어. 이제는 완벽한 일상이 됐지. 깨끗해진 공간을 보고 있으면 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았거든. 가게는 더 이상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었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는 조용하고 깨끗한 무대였지. 난 그 무대의 유일한 주인이자 관객이었고 또 배우였어. 그날 오후였지. 여느 때처럼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가게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 난 또 어떤 사연을 짊어진 어른일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들어온 건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 아이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안으로 들어왔지. 텅 빈 가게와 무뚝뚝한 표정의 나를 보고 살짝 겁을 먹은 듯했지만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 그 작은 몸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장함 같은 게 느껴졌다고. 저 아저씨.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어. 그 목소리에는 아이 특유의 맑음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진지함이 섞여 있었지. 뭐냐? 내 퉁명스러운 대답에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 보이며 간절하게 물었지. 그 작은 손에 쥔 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어. 오늘의 메뉴 말고 다른 것도 돼요. 안 돼. 내 단칼 같은 대답에 아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 돈가스는 안 돼요. 제발요. 돈가스. 분식집 메뉴와는 거리가 먼 손이 많이 가는 요리였지. 당연히 거절해야 했어. 여긴 그런 거 안 팔아. 라고 쏘아붙이려 했지. 근데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내 혀가 굳어버렸어. 그 작은 눈동자 안에는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어. 어떤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려는 군인 같은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지. 이 아이는 지금 인생의 중요한 무언가를 걸고 이 돈가스를 주문하고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배고파서 떼쓰는 게 아니었어. 그 절실함, 그 순수한 염원. 그것이 내 각성 스위치를 눌렀지. 이번에는 뇌리를 스치는 섬광이 아니었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따뜻한 파동이었지. 축하. 이 아이에게는 세상 최고의 축하가 필요하다. 내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어. 축하. 뭐가? 난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 몸은 이미 대답을 정한 뒤였지. 난 한숨을 한번 푹 쉬고는 앞치마를 둘렀어. 앉아서 기다려.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어. 내가 왜 그런다고 했을까? 귀찮은 건 딱 질색인데. 아이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밝아졌어. 그 표정을 보니 차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지. 아이는 가장 안쪽 자리에 얌전히 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 난 주방으로 향하며 머리를 극적였지. 대체 무슨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걸까? 그리고 내 손은 과연 돈가스 같은 걸 만들 수나 있는 걸까?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하지만 가장 진심 어린 축하연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제16화 100점짜리 시험지와 돈가스. 난 주방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어. 축하라는 단어를 떠올렸지. 그러자 내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마치 오랫동안 돈가스만 만들어 온 장인의 것처럼. 내 손이 냉장고에서 두툼한 돼지 등심을 꺼내고 있었어. 이런 걸 사둔 기억이 없는데. 내 몸은 이미 오늘의 메뉴를 예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료를 준비해둔 모양이었지. 난 고기 가장자리에 힘줄을 칼끝으로 끊어내 튀길 때 고기가 오그라드는 걸 막았어. 이어서 고기 망치로 부드럽게 하지만 육질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두드려 일정한 두께로 만들었지. 소금과 후추로 가볍게 밑간을 하는 내 손길에는 한 치위 오차도 없었어. 돈가스의 바삭함을 결정하는 튀김옷 작업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지. 넓은 쟁반 3개에 각각 밀가루, 계란물, 그리고 눈처럼 하얗고 신선한 습식 빵가루를 준비했어. 난 밑간 한 고기에 밀가루를 얇고 균일하게 묻힌 뒤 여분의 가루를 털어냈지. 다음으로 계란물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입혔어. 마지막으로 빵가루 위에 고기를 올려 꾹꾹 누르지 않고 빵가루를 위로 덮어주며 가볍게 달라붙게 했지. 이렇게 해야 튀겼을 때 빵가루가 갑옷처럼 딱딱해지지 않고 공기층을 머금어 파삭하게 부서지는 식감이 살아나거든. 난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아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어.
깊은 팬에 깨끗한 기름을 넉넉히 붓고 불을 올렸지. 난 온도계도 없이 빵가루 한 조각을 기름에 떨어뜨려 보고는 최적의 온도인 170도를 정확히 맞췄어. 난 튀김옷을 입힌 고기를 조심스럽게 기름에 넣었지. 카아! 경쾌한 소리와 함께 돈가스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 난 돈가스를 한 번만 뒤집어 양면을 고르게 익히고 건져내어 잠시 식혔지. 그리고 다시 뜨거워진 기름에 넣어 한 번 더 튀겨냈어. 더블 프라잉. 겉의 수분을 완벽하게 날려 바삭함을 극대화하고 속의 육즙은 가두는 고급 기술이었지. 그 사이 다른 팬에서는 소스가 만들어지고 있었어. 버터에 볶은 양파와 버섯의 단맛, 토마토 케첩과 우스터 소스의 새콤 짭짤함, 은은한 단맛과 풍미가 어우러진 클래식한 경양식 소스였지. 난 커다랗고 하얀 접시에 갓 튀겨낸 완벽한 황금빛의 돈가스를 올렸어. 그 옆에는 샐러드 드레싱을 뿌린 아삭한 양배추채와 옥수수 콘, 그리고 동그랗게 모양을 낸 흰쌀밥을 곁들였지. 마지막으로 돈가스 위에 윤기가 흐르는 소스를 듬뿍 뿌리자 그건 아이가 꿈에 그리던 완벽한 선물 위 모습이 되었어. 나왔다. 아이는 눈앞에 놓인 돈가스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 동네 마트 푸드코트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림책에서나 보던 완벽한 돈가스였지. 아이는 조심스럽게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돈가스를 썰었어. 바삭. 가게 안에 있던 나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경쾌한 소리가 났어. 아이는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 바삭하게 부서지는 튀김옷,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뜨겁고 부드러운 육즙, 그리고 달콤 짭짤한 소스의 완벽한 조화. 아이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 한참 동안 말없이 돈가스를 먹던 아이는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 그것은 수학이라고 적힌 시험지였고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동그라미와 함께 100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 난 그 시험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 아이는 그저 돈가스를 먹으러 온 게 아니었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세상의 인정을, 축하를 받으러 온 거였지. 매일 싸우기만 하는 바쁜 부모님이 알아주지 않는 자신의 100점을 스스로 축하해주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어. 내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아파왔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칭찬에 목말랐던 내 외로운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거든. 돈가스를 깨끗하게 비운 아이가 꼬깃꼬깃한 돈을 손에 꼭 쥐고 계산대로 왔어. 아저씨, 얼마예요? 5,000원. 난 슬쩍 거짓말을 했어. 아이가 내민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거든. 아이가 돈을 내려놓으려 할 때 내가 손으로 막았지. 잠깐. 난 아이가 펼쳐놓고 간 시험지를 가리키며 말했어. 시험에서 100점 맞은 손님한테는 공짜다. 네, 정말요. 우리 가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그 돈은 도로 넣어둬.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어. 그 순수한 미소에 가게 안의 공기가 햇살처럼 따뜻해지는 것 같았지. 감사합니다. 아이는 시험지를 트로피처럼 품에 안고 우렁차게 인사하며 가게를 뛰어나갔어. 홀로 남은 난 창밖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 더럽게 맛없는 분식집 수리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한 사람만을 위한 따뜻한 축하연이 열렸던 거야. 제17화 과거의 소음, 취객들의 습격. 100점짜리 꼬마 손님이 다녀간 후 가게에는 며칠간 평화가 흘렀어. 난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남기고 간 온기를 연료 삼아 묵묵히 가게를 돌봤지. 이제 청소는 완벽한 일상이 되었고 주방 기물들은 제자리를 찾아 반짝거렸어. 난 더 이상 오늘의 메뉴가 무엇이 될지 두려워하지 않았지. 오히려 어떤 이야기가 문을 열고 들어올지 담담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어.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 그날 저녁이었지. 가게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어. 예고 없이 들이닥친 태풍처럼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자 3명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지. 그들은 술이다가 지금의 성소가 되기 전 이곳을 지배했던 바로 그 종류의 손님들이었어. 시끄럽고 무례하고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찬 과거의 망령들. 크업, 야, 여기 아직도 장사하네. 이모, 여기 소주 3병. 그리고 국물 아무거나 빨리 좀 내와봐. 해장하게. 그들은 깨끗해진 가게 내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안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 이모라는 호칭과 아무거나라는 무례한 주문. 그건 정확히 과거의 나, 김성호를 폭발시켰던 단어들의 조합이었지. 내 혈관 속에서 잠자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치솟았어. 이 새끼들이 진짜 예전 같았으면 당장 욕설과 함께 멱살잡이가 시작되었을 거야. 난 나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지. 근데 그때 카운터에 기댄 내 손끝에 깨끗하게 닦인 나무의 감촉이 느껴졌어. 며칠간 공들여 청소한 내 공간, 내 성역. 이 공간을 다시 예전처럼 고함과 폭력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분노를 아슬아슬하게 억누르고 있었지. 새로운 나와 과거의 내가 내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어. 아저씨, 뭐해? 귀 먹었어. 아무거나 후딱 끌려서 내오라고. 일행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악을 썼어. 그 순간 남자의 저속한 외침에 담긴 날 것 그대로의 천박한 갈증이 내 감각을 후벼 팠지. 이번에 발동한 각성은 이전의 것들과는 완전히 달랐어. 슬픔에 대한 공감이나 상처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지. 그건 혼돈을 잠재우라는, 소음을 침묵시키라는 강력하고 차가운 명령이었어. 이놈들의 더러운 속을 씻어낼 세상에서 가장 정갈한 곡물. 내 머릿속에 두 글자가 떠올랐지. 복국. 미식의 정점이자 자격 없는 자는 다룰 수도 없는 독을 품은 생선. 난 말없이 주방으로 향했어. 뭐야, 저 자식. 삐졌냐. 야, 그냥 아무 라면이나 끓여오면 되지. 뭘 꾸물거려. 취객들의 조롱을 뒤로한 채 내 손은 주방 가장 안쪽에 있는 내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작은 냉동고로 향했어. 그 안에는 놀랍게도 완벽하게 손질되어 독이 제거된 최상급 보거살과 뼈가 진공 포장된 채 잠들어 있었지.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난 커다란 냄비에 맑은 물과 큼직한 물을 넣고 불에 올렸어. 복국은 매운탕이 아닌 맑은 지리로 끓여야 그 진가를 알 수 있거든.
국물이 끓어오르자 난 보거뼈와 살을 넣었지. 곧이어 가게 안의 모든 술냄새와 잡냄새를 정화시키는 듯한 맑고 청아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 거기에 향긋한 미나리 한 움큼과 아삭한 콩나물을 더하자 국물은 비로소 완성되었지. 그 어떤 조미료도 필요 없었어. 보거 그 자체가 완벽한 맛의 에센스였으니까. 난 커다란 전골 냄비에 팔팔 끓는 볶국을 그대로 옮겨 담았어. 식초를 살짝 푼 간장 종지와 함께. 오늘의 메뉴는 이놈들의 더러운 과거를 씻어낼 정화의 음식이었지. 제18화 혼돈을 잠재우는 정화 볶국. 주문한 국물 나왔소. 내가 퉁명스럽게 냄비를 내려놓자 취객들이 코를 킁킁거렸어. 이게 뭐야? 멀건 멀국이잖아. 우리는 맵고 얼큰한 걸 달라고 했지. 우두머리가 불평하며 국자를 들었어. 그는 투덜거리며 국물 맛을 한번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 시끄럽게 떠들던 입이 굳게 닫히고 술기운으로 풀려있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래졌어. 느낌표.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그릇에 국물을 가득 퍼담아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어. 그 모습에 다른 일행들도 위아한 표정으로 국자를 들었지. 그리고 잠시 후 가게 안을 가득 채웠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 거기에는 침묵만이 흘렀지. 오직 숟가락과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 후루룩 국물을 마시는 소리, 그리고 크어 시원하다 하고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낮은 감탄사만이 간간히 들릴 뿐이었어. 볶국은 그들의 속을 달래주는 게 아니었어. 그들의 오장육부를 휘젓던 알코올과 분노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화시키는 힘이 있었지. 그들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어. 일종의 구마의식을 치르는 중이었지. 맑고 깨끗하지만 깊은 감칠맛이 나는 국물이 그들의 더러운 속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서 붉은 술기운과 함께 험악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 10분 남짓 시간이 흘렀을까. 전골 냄비의 바닥이 보일 때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 얼굴을 붉히며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명상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차분하고 겸손해져 있었어. 우두머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왔어.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꾸벅 고개를 숙였지. 저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대체 무슨 국입니까?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오늘의 메뉴. 난 짧게 대답했어. 남자는 더 묻지 않고 음식값보다 훨씬 많은 돈을 조용히 내려놓았지.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들은 들어올 때와는 정반대로 조용히 서로를 챙기며 가게를 나섰어. 난 텅 빈 가게와 깨끗하게 비워진 전골 냄비를 번갈아 보았지. 가슴속에서 피어난 건 이전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차갑지만 강렬한 자신감이었어. 내 요리는 이제 슬픈 자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소란스러운 자들을 침묵시킬 힘까지 갖게 된 거야. 난 더 이상 과거의 망령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 이 주방이, 이 가게가 내 성역인 한, 난 어떤 혼돈이든 잠재울 수 있을 테니까. 내 손에 들린 낡은 주걱이 꼭 정의를 집행하는 판사의 망치처럼 느껴졌지. 물론 그건 또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